여러분, 정치가 경제를 덮은 지 오래됐습니다. 첫 시작은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해요. 부동산의 정책을 남발하면서 이게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념적 부동산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부동산이 이제는 완전히 정치화됐어요. 부동산을 개발한다고 이야기만 하더라도 이거 선거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정도로 부동산이 완전히 정치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일자리도 정치화되고요. 뭐 노인 알바 계속 뽑아서 하니까 말입니다. 심지어 증권도 정치화가 됐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논란이 얼마나 지금 끊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공매도를 지금 안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 인도네시아는 조만간 재개되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매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금융의 정치화도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반시장적인 금융 규제가 남발하면 결국은 정부발 금융위기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정치금융의 어떤 대표적인 게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규모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80조니 100조니 150조니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만약에 그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자영업자, 여기에다가 영세사업자, 중소기업들 감당 못해요.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대출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어디가 부실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깜깜이라는 거예요. 깜깜이. 왜냐고요? 이자 상환도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부실인지 누가 제대로 나가갈 수 있는지 그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만약에 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지면 저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가 터지면 곧 금융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작년에 2월 3월에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사실 자영업자들, 개인들, 중소기업들 대출 만기 연장 해줬습니다. 6개월. 그래서 9월 31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그게 다시 9월 31일에 다시 6개월을 연장해서 5월 3월 31일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다시 연장하잖아요. 또 6개월을 연장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6개월을. 그러면 올 9월까지로 넘어가거든요. 현재까지 원금 만기와 이자 납기를 미뤄준 대출 규모는 80조 원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80조 원. 80조 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한 번 터지면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그 정도로 관치가 심하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 금융시장에는요. 시장경제가 완전히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무슨 얘기냐. 고신용자에게는 쉽게 말하면 저리로 많이 대출해 주는 게 시장경제의 원리예요. 그죠? 그런데 정부가 이거 정치의 수단화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됐어요.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한 기현상이. 고신용자에게 많이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저신용자에게 많이 대출해주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덜 대출해주고
갚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대출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신용자들 어디로 갑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제2금융권의 대출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고신용자들이니까 저축은행들 입장에서나 제2금융권 입장에서는 만세죠, 만세. 고신용자들이 많이 오니까. 실제 저축은행 여신이에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77조 6,675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19.4%나 증가했습니다. 상호금융도 마찬가지예요. 9.7%가 증가하고요. 새마을금고도 13.7%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이 금융권으로 간 까들도 있지만 고신용자들이 1금융권에 못 빌리니까 2금융권에 간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시장경제가 실종되는 사례는 말입니다. 배당 말입니다. 배당. 지금 금융당국에서요, 배당 축소해라. 그리고 자사주 매입 제한한다. 이렇게 요구했어요. 아니 그러면 차라리 정부가 은행을 하지 그래요. 배당도 정부가 해주고 자사주도 정부가 매입 제한하든 말든 하지 왜 금융기관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배당 성향도요 20%로 낮추라 했습니다. 보통 한 25% 배당을 했거든요. 그런데 20%로 낮추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도 은행권의 행정지도라는 이름으로 자제 요청했습니다. 야,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뭐 금융당국에서는 이야기가 그거죠. 금융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니까 어렵더라. 우리나라 금융기관들 다 어려우니까 자사주 배당 늦춰라. 그러면서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익공유제 할 때는 또 돈 내래요. 이익공유제는. 이익공유제는 또 돈 내래. 이런 웃기지 못할 일이 왜 벌어지냐고요. 여기에다가 더 심각한 거. 은행 점포 폐쇄 못하게 합니다. 야, 이게 뭐 금융소외 현상을 막겠다는 이름이지만 은행 점포 폐쇄 절차를 굉장히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요 여러분 금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점포 폐쇄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처럼 지금 은행은요 완전히 정치화돼서 이 정치화가 자칫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 당장 대출 만기 연장도 그렇고요. 저소득층의 대출이 증가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면서 은행의 비용 축소를 위해서 언택트 이코노미니까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력도 줄이고 점포도 줄인다고 하는데 못 줄이게 하는 것도 그렇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그날이 만약에 오게 되면요. 이 정치금융의 마수가 결국 금융위기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정치가 금융을 뒤덮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 금융이 제대로 시장경제에 맞게끔 돌아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점점 커집니다.